내가 언제 전교 1등 하라고 했니? 중간은 해야지. 공부 못하는 건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너가 노력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야. 혹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아이에게 화를 내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를 많이 다루다 보니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서 진짜 저도 웬만하면 아이한테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아이가 그릇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할 때, 끝까지 뭘 안 하고 포기할 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어떻게든 고쳐줘야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훈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방법이 틀렸더라고요.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그릇이 건강하게 키워지고 이게 공부 정서, 학습력, 높은 사회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들이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아이에게 가장 키워주고 싶은 능력, 역량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그릿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 혹은 사회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신 성공한 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자, 모두가 자신만의 관점이 있으시고 다양한 철학이 있으신데 절대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다 하나같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지독한 그릿이 있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전 진심으로 그릿이 모든 학습 역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중요하다는 문해력, 기본적으로 글을 잘 읽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안 읽혀지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릿이 필요하고요. 수학적 사고력? 단순히 수학 재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걸 풀어내겠다. 내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릿에 진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어떤 일을 대충 하거나 그릿이 안 보이는 행동을 하면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혼을 내거나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도 했어요. 자, 이런 건 따뜻하게 말할 게 아니라 혼을 내고 각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저의 행동이 틀린 거였고 아이의 그릿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그릿을 건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그릿 관련 연구 성과와 인사이트는 김주환 교수님의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근력 그릿, 자, 이 책에서 인용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그릿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김주환 교수님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김주환 교수님은 그릿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마음 근력이라고 정의하셨고 이 마음 근력을 세 가지로 나누셨거든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고 일상에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릿의 첫 번째 요소, 바로 자기조절력인데요. 먼저 그릿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출발해서 신대륙에 도착한 메이플라워 아시죠? 험난한 한계 끝에 탑승자 중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2명만 살았대요. 그리고 그 102명도 대부분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지쳐 있었죠. 첫 번째 겨울을 나는 동안 무려 50명이 죽고 절반만 살아남았대요. 자, 이러한 역경을 겪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부모의 존재 여부가 아이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대요. 즉, 엄마나 아빠 중 한쪽이라도 살아남은 경우에는 아이들 모두 살아남았고 부모 모두 죽거나 없는 아이들은 생존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조절력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자기조절력이 높고 누구는 낮을까요? 이유는 바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막손 투수라 불리는 메이저리그 짐 에보트 선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는 조막손이었대요. 당연히 왼손 투수였고요.
어린 시절부터 짐 에버트가 너무 공을 잘 던지니까 상대 타자들이요, 짐 에버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번트를 대곤 했대요. 자, 한 손을 못 쓰니까 떨어진 땅볼을 잡고 던지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니 야구에서 엄청 불리한 거죠.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어떤 연습을 했냐면, 왼손으로 공을 던지자마자 조막손인 오른손에 걸쳐놓은 글러브를 순식간에 왼손에 끼고 공을 글러브로 잡아서 다시 오른팔로 안고 왼손으로 글러브 속에 있는 공을 꺼내서 1루로 던지는 연습을 무수히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따는 영예를 누렸대요. 짐 에버트가 이렇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부모의 무조건적인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대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보니까 오른손 장애를 고려해서 코치가 처음엔 미식 축구를 권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공을 잘 던지니 투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짐 에버트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격려를 해주신 거죠. 오늘은요, 단점 지적, 장점 칭찬 둘 다 중요하다고 뭐 그런 미지근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단점 지적은요, 솔직히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래 집단을 통해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자기 단점은 알게 되어 있고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점 칭찬은요,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각인되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은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관찰할 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걸 부모가 아닌 누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마음 근력 그릿의 두 번째 요소, 바로 자기 동기력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게임이에요. 이 자율성이 정말 엄청난 동력인데요. 김주환 교수님이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없애버리면 되는데 자율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라고 하십니다. 게임을 강제로 시킨다는 거죠. 중학교 필수 과목으로 게임을 지정해 버리는 순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게임에 임하게 되고 점점 흥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취미도 일로 하면 재미없어진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진짜 이런 맥락에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을까요? 인지공학자 김성태 박사님과의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항상 이런 케이스 하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로스쿨. 오바마 나온. 네. SAT 만점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 만점. 이 친구가 알아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아이 학습에 생각보다 관여를 안 하고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네가 공부하는 건 네 인생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거지, 네가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내 인생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엄마가 뒤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엄마가 아이랑 철저하게 선긋기를 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 친구가 사는 집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가 다녀요. 셔틀을 타면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엄마 차를 타면 15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셔틀이 9시에 오는데 엄마는 8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셔틀을 타면 좀 늦잠 잘 수 있어요. 엄마 차를 타면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엄마가 정말 냉혹하게 8시가 딱 되면 문 열고 나와도 출발을 해버린대요. 시계가 8시에 딱 바뀌면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다른 엄마처럼 그렇게 안 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선긋기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렇게 잘 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엄마의 태도 같아요. 아이랑 선긋는 거.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 아닌 거죠. 진짜 인터뷰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걸 경험합니다. 서울대, 의대, 치대, 공대 3번 붙은 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공부법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공부 끝판왕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요. 물론 어릴 때 뭐 부모님이 독서 습관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주신 게 있지만 단 한 분도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나 우리 부모 자신을 위해서나 선긋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근력 그릿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대인관계력입니다. 흔히 그릿이라고 하면 집요함, 끈기 뭐 이런 개념을 떠올리는데
대인관계력이 그릿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클까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클까요? 여러 조사 결과에도 나오지만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자체도 분명히 스트레스지만 이것보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공부하라고 시키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으면 이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런 종류의 업무 스트레스는 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에 반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해롭다고 합니다. 이건 굳이 근거를 말씀 안 드려도 와 닿으시죠? 이런 의미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인간관계가 좋다기보다는 또래 집단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적고 정말 공부에서만 받는 긍정적인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진짜 선순환인 거죠. 그러면 대인관계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김주환 교수님이 그릿에서 말씀하신 효과적인 훈련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릿이 있다는 것은 우리 뇌에서 생각을 조절하고 계획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중요한 전전두피질의 스위치를 켜주는 게 바로 자기긍정과 타인긍정인데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첫째,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자기긍정의 요소가 있고, 자, 둘째, 이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는 타인긍정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훈련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고 마음 근력을 키워주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스탠퍼드 뇌과학 박사인 김보경 작가님도 감사는 지능이 높아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인문학 멘토인 김정원 작가님도 친절함과 다정함은 지능의 영역이라는 맥락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감사 연습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플루언서 디렉터 오은한 대표님과의 인터뷰 장면 짧게 보시죠. 엄마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잠이 올 때까지 감사 핑퐁 할까? 감사한 거를 서로가 계속 핑퐁을 주고받는 거예요. 탁구 치듯이 하더라고. 이렇게 끌어안고 잠들 때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감사했어? 이러면은 처음엔 어색했어요. 네네.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 잘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는 브루스 삼촌이랑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 또 지가 그 사이에 찍어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요번에 친구가 나한테 뭘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감사했어. 그러면 그냥 take turn 하잖아요. 네, 그쵸. 그냥 모든 그 순서 바꾸기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잠깐 사이에 자기는 오늘 뭐가 감사했지를 생각하는 게 느껴져요. 잠깐. 그러다가 잠이 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감사 잠들 때까지. 자, 오늘부터 자기 전에 아이들과 감사 핑퐁 놀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그릿의 첫 번째 요소인 자기조절력,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거. 자, 두 번째 요소인 자기동기력, 아이와의 선긋기를 통한 자율성의 중요성을 짚어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대인관계력의 경우 감사 연습을 통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와 인사이트는 김주환 교수님의 신간도서 그릿에서 인용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 근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릿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모님들 항상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지능에 대한 오해와 착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장에서는 그릿이 시험 잘 보는 능력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솔루션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공부 정서를 잡아주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집념과 끈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까지 알려주고 싶으시다면 이번 책이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